오늘 우리는 세금과 보조금에 관한 몇 개의 강의 중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소득세나 소득보조금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학의 주제입니다. 대신 우리는 판매세나 밀보조금과 같은 재화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를 물품세나 보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물품세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강조할 것입니다. 첫째,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누가 정부에 수표를 쓰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과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합니다. 정부는 사과 구매자에게 그들이 사는 사과 한 개마다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과 판매자들이 그들이 파는 사과마다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구매자나 판매자의 시각에서 볼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금의 경제적 귀착, 즉 누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가는 누가 정부에 세금을 수표로 보내는가를 말하는 법적 귀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조금씩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당장에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요지는 세금을 누가 납부하느냐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겁니다. 사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요점과 두 번째 요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세금을 내느냐 하는 것은 의회 입법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좌우됩니다. 세 번째 요지는 물품세로 세수는 늘어나지만 동시에 교환을 통한 이득의 일부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장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요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요지를 다루고 이후 강의에서는 세 번째 요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요점부터 시작합시다. 우선 물품세 부과에 관한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정부에 세금을 수표로 보내야 하는 사람이 공급자라 가정합니다. 즉, 세금의 법적 귀착이 공급자 측에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과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공급자에 대한 과세가 공급자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 곡선이 세금 액수만큼 위로 이동할 테니 공급 곡선이 이렇게 위로 이동합니다. 이걸 사고방식을 달리해 기억해야 할 것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주어진 수량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공급 곡선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세금에 따라 공급자가 이 시장에서 해당 수량을 제공하려면 필요한 최소 금액이 증가합니다. 세금 액수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금액만큼 상향 이동합니다. 새로운 공급 곡선으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균형은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거래량의 감소입니다. 또한 구매자가 지불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공급자는 얼마나 챙기나요?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불한 이만큼의 금액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중 일정 금액, 즉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결국 납세 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챙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세금의 역할은 구매자가 이전보다 더 많이 지불하게 하고 판매자는 이전보다 덜 받게 하는 겁니다. 세금이 없었다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과 동일합니다. 세금이 더해지면 구매자는 일정 가격을 지불하지만 판매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얼마를 지불했건 당연히 거기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급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즉, 공급자가 수표로 세금을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이제 정부에 세금을 수표로 보내야 하는 사람이 구매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법적 귀착이 구매자에게 전가될 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세 없는 균형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판매자나 구매자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균형은 점 A에 있습니다. 나는 또한 공급 곡선도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과세가 공급자에 부과될 때 공급 곡선입니다. 바로 이전 문제에서 나온 공급 곡선입니다. 그것은 이번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전 문제에서 균형이 어디에 있었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이 곡선을 포함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유령, 공급 곡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 문제의 공급 곡선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시 찾아온 불청객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사과값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치가 1달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과값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치는 1달러로 그걸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당신은 구매할 모든 사과마다 25센트를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과값으로 공급자에게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신이 공급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만 공급자에게 지불할 것이므로 그것은 이제 75센트입니다. 사과는 당신에게 최대 1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과를 사는데
25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리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이 공급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치는 75센트입니다. 왜냐하면 75센트에 세금 25센트를 더하면 1달러가 되니까요. 그게 당신이 사과를 얻기 위해 지불할 최대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수요자에 부과하는 세금의 역할은 지불 용의를 감소시키는 역할입니다. 그 말은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죠? 수요 곡선은 세금의 양만큼 하향 이동합니다. 자, 이동시켜 볼까요? 세금은 정확히 이전과 같은 금액입니다. 자, 세금 액수만큼 수요 곡선을 아래로 이동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균형이 전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량이 감소한 것에 유의하세요. 거래량이 이전 문제에서처럼 정확히 같은 수량만큼 감소했습니다. 판매자가 받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는 여기 이 가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보세요. 아까와 똑같은 가격이네요. 구매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어떻습니까? 구매자는 이제 공급자에게 지불한 것에 더해 정부에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 이 거리가 세금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구매자들이 지불할 납세 후 가격은 또 다시 정확히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의 가격입니다.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구매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판매자는 이전보다 정확히 동일한 금액만큼 적게 받습니다. 수량도 역시 같은 양으로 줄어듭니다. 순가격, 즉 구매자가 내는 총가격은 동일합니다. 판매자가 받는 총가격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파악했으니 이것을 증명하는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세금 납부를 위해 공급업체가 정부에 수표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수요자가 수표를 정부에 써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급 곡선을 상향 조정하거나 수요 곡선을 하향 조정하여 세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세금을 분석하는 한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세금을 선택하든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해보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 우리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과 판매자가 받는 것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으면 구매자가 내는 금액이 판매자가 받는 금액과 같지만 세금이 있으면 구매자가 내는 금액이 판매자가 받는 금액보다 많아집니다. 그 차액은 정부가 가져갑니다. 차액은 세금 액수입니다. 그럼 이것을 세금 쐐기로 생각해보죠. 이걸 세금 쐐기라고 하고 이 단면을 1달러라고 하겠습니다. 세금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쐐기 윗부분이 수요 곡선에 부딪히고 쐐기 아랫부분이 공급 곡선에 닿을 때까지 이 쐐기를 다이어그램에 밀어넣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쐐기를 박아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여기 점 B라는 것입니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점 D입니다. 그 차액이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2.65달러를 지불하게 되면 세금이 1달러라고 할 때 판매자는 1.65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업체가 1.65달러를 챙기고 세금이 1달러면 구매자는 2.65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 쐐기를 이용하면 우리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읽어낼 수 있으며 판매자가 받는 가격과 거래량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곡선도 이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 세금 쐐기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응용을 해봅시다. 미국에서는 연방보험기업법 FICA에 따라 연간 한도액에 부합하는 소득의 12.4%를 사회보장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추가로 2.9%를 메디케어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의 절반은 직원에게서 직접 나옵니다. 여러분의 봉급 명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방보험기업법 세금이며 그 금액의 절반은 고용주에게서 나옵니다. 자, 질문입니다. 50대 50으로 나눠낸다는 사실이 차이를 만들까요? 예를 들어 고용주가 절반을 지불하고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직원에게 좋은 거래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세금의 100%를 직원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금의 100%를 고용주가 납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임금, 물가,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의 법적 귀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경제적 귀착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것은 누가 그 돈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가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적 귀착일 뿐 세금의 경제적 귀착과는 무관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무엇이 세금의 경제적 귀착을 결정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의 결정 요인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그것을 다룹니다. 청취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연습 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세요.